네, 자 여러분, 필라델피아 팬들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필라델피아의 올 시즌은 상당히 좀 훌륭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부상과 부진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초반에 굉장히 성적이 좋지 못했던 밀워키 벅스는 어느덧 동부 컨퍼런스 상위권으로 올라간 반면에 필라델피아는 이제 딱 41경기 반환점을 돌았잖아요. 여전히 30%대 중반에 그쳐있는 승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왜 답이 없어졌고 또 향후에 필라델피아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시죠. 자, 필라델피아 안 되는 팀의 전형입니다. 안 되는 팀은 뭐가 안 될까요? 예전에 고려대 박한 감독이 얘기했죠. 우리가 안 되는 게 두 개야. 뭔지 알아? 공격과 수비야. 나가서 공격과 수비를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지금 필라델피아가 공격과 수비가 전부 다 엉망입니다. 우선 15승 26패 동부 컨퍼런스 11위고요. 그리고 공격 레이팅이 110.3, 24위, 수비 레이팅이 114.5, 20위, 네트 레이팅이 마이너스 4.2, 23위, 그리고 페이스 29위, 꼴찌에서 두 번째. 공격 속도도 느려, 공격도 안 돼, 수비도 구려, 자레드 맥케인 같은 볼만한 선수들도 없어. 필라델피아 경기 48분 동안 다 보기 힘듭니다. 그 정도로 엉망이고요. 3점 시도 개수가 전체 19위, 3점 성공률 26위, 던질 줄도 모르고 팅팅팅도 많고, 그리고 2점 야투 성공률도 23위. 그나마 자유투를 많이 얻어내는 장점은 있습니다. 전체 4위이긴 합니다만 디펜시브 리바운드 꼴찌, 토털 리바운드 꼴찌, 그리고 리바운드 득실 마진이 무려 마이너스 4.7개. 엉망입니다. 스틸 개수는 많지만 또 블락은 좋지 않고, 턴오버는 그럭저럭 잘 관리하지만 결국 득점을 잘 하지 못하고 수비도 안 되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올 시즌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자, 최근 10경기에서 2승 8패입니다. 잠깐 살아나나 싶었는데 6연패 중이고요. 2승 상대가 워싱턴과 브루클린입니다. 최대 관심사는 엔비드의 출전 여부지만 이미 결장이 확정됐죠.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엔비드가 덴버 원정을 살짝 피해가는 느낌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애초에 일찌감치 결장이 확정됐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8일에 왼쪽 무릎이 7일과 10일 사이에 다시 한번 재평가를 가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덴버 원정은 이미 결장이 확정됐고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 조엘 엠비드가 덴버 원정에 참가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조엘 엠비드는 덴버 원정에서 니콜라 요키치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은 만나지 않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라이벌스 주간이기 때문에 엠비드와 요키치의 맞대결을 NBA 사무국은 기대했을 겁니다만 결국에는 엠비드가 나서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타이리스 맥시와 폴 조지의 부담이 커졌죠. 자, 일단 폴 조지, 조엘 엠비드, 타이리스 맥시 빅3라 볼 수가 있죠. 요즘에 빅3 시대로 우승하는 그런 세대는 지났습니다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일단 필라델피아의 성공을 점쳤던 이유는 우선은 건강을 담보로 건강하다는 가정하에 세우긴 했습니다만 보통 이 폴 조지처럼 나이가 든 선수에게 굉장히 큰 규모의 계약을 줬을 때 그 선수가 첫 시즌, 두 번째 시즌 때 팍 잘하고 그 다음에 확 고꾸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결성 첫 해기 때문에 저는 필라델피아의 성적이 괜찮지 않을까? 거기다가 케일러 마틴도 데려왔죠. 우브레 주니어도 싸게 잡았죠. 안드레 드러먼드도 필라델피아 컴백했죠. 야부셀레 데려왔죠. 저는 어느 정도의 그래도 반등은 있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처절하게 망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폴 조지 기대와 함께 영입을 했습니다만 부상 및 부진이 겹치면서 현재까지 기대 이하입니다. 일단 출석률도 좋지 못했고 27경기 치르면서 필드골이 42.3%, 3점이 35.5%. 이것도 많이 오른 수치입니다. 17.2득점, 그리고 5.9 리바운드, 4.7 어시스트, 1.8 스틸. 수비는 여전히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무릎 과신전 2번이 치명적이었죠. 자, 그리고 조엘 엠비드 이미 리그 일정의 절반이 지났습니다만 50% 이상을 결장했습니다. 팀은 41경기를 치렀는데 조엘 엠비드의 출전 경기는 13게임입니다. 그러니까 팀이 소화한 일정의 3분의 1도 제대로 나서지를 못했죠. 발 부상, 코 부상, 부상도 갖가지 다양했고요. 그리고 엠비드의 워크에틱 자체도 딱히 좋지 못합니다. 백투백 뛰지 않을 거야. 아니요, 지금은 백투백 세트 자체를 아예 빠져버립니다. 이런 선수에게 출석률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몸뚱아리였으면 사실은 미국 대표팀의 올림픽 참가도 했었으면 안 됐는데, 여러 가지로 본인의 이런 몸 관리, 컨디셔닝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불운한 부상도 있었고 조엘 엠비드의 빼어난 능력을 신체가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엠비드 본인도 커리어 초반에는 정말 10월, 11월에
진짜 체지방률 엄청나게 높은 상태에서 막 나타나고 이랬었거든요. 그 이후에 조엘 엠비드가 잠깐 정신을 차리나 싶었지만 저는 엠비드가 젊었을 때 그렇게 본인의 몸을 돌보지 않은 게 지금 이런 결과로 이어진다고 봐요. 다 누적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엘 엠비드는 올 시즌 글쎄요, 뭐 10,000경기 이상 뛰면 저는 기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리스 맥시 NBA 5년 차인데 부담감이 역대 커리어 하이입니다. 지금 타이리스 맥시가 매경기 야투를 21.4개를 던지고 있어요. 야투 성공률 42.3%, 3점 33.3%. 원래는 효율이 굉장히 좋았던 선수인데 폴 조지 뭐 비실비실대고 엠비드 못 나오다 보니까 이 타이리스 맥시에게 쏠리는 과부하가 굉장히 큽니다. 자, 물론 팀 내 출전 시간, 득점, 어시스트, 그리고 또 스틸 개수도 전체 1위긴 합니다만 맥시가 받는 부담, 중압감이 매 경기 커지고 있죠. 그리고 팀 성적 안 나옵니다. 닉 너스 감독, 뭐 공격 디자인, 뭐 선수들의 역할 분배 딱히 좋지 않은 감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맥시가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할 그런 짐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자, 맥시 역시도 시즌 초반에는 부상으로 결장했었는데 당시에 필라델피아 1승 5패로 부진했었고요. 그 이외에 뭐 켈리 우브레 주니어, 또 케일런 마틴, 그리고 게르손 야브셀레, 그 다음에 뭐 KJ 마틴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입니다만 KJ 마틴과 그리고 제라드 맥케이는 부상으로 지금 아웃되어 있습니다. 맥케이는 아예 시즌 아웃이고 KJ 마틴의 활약상이 괜찮았습니다만 역시나 또 장기 부상 중입니다. 또 안드레 드러먼드까지 지금 빌빌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상과 부진이 겹쳤고 41경기 반환점 돌았는데 15승 26패다. 반등의 길이 마련하기 쉽지 않죠. 자, 밥값을 못하는 빅2 역시나 엠비드와 폴 조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뭐 계약 보면 깝깝합니다. 이번 시즌에 엠비드는 51밀, 폴 조지가 49밀이니까 둘이서 100밀을 먹어요. 100밀을 처먹처먹 하는데 야, 이 정도 퍼포먼스다? 완전히 잘못된 투자입니다. 이번 시즌만 놓고 보자면. 네, 그리고 다음 시즌에 또 엠비드가 59밀, 폴 조지가 54밀이니까 뭐 셀러리 캡은 매 시즌 늘어난다고 치더라도 두 명의 절대적인 몸값이 113밀이다? 야,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리고 27-28 시즌 때 보시면 120밀까지 치솟는데 이거 필라델피아의 전망이 밝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타이리스 맥시와 연장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28-29 시즌까지는 쓸 수 있긴 합니다만 조엘 엠비드와 폴 조지의 샐러리를 먹는 그 정도가 너무 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케일런 마틴 8mm에 지금 쓰고 있죠. 우브레 주니어 8mm죠. 캐년 마틴 주니어 8mm죠. 안드레 드러먼도 5mm. 연봉 구조가 좀 기이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 타이리스 맥시처럼 부상을 잘 입지 않거나 젊은 선수들에게 저 정도 금액을 주는 건 오케이지만 야, 엠비드처럼 부상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인물, 폴 조지처럼 나이가 든 선수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리스크로 돌아왔다. 물론 폴 조지에게 200밀 이상을 줬을 때 모두가 다 걱정했습니다. 폴 조지? 야, 이제 노쇠했는데 괜찮을까? 안 될 텐데. 근데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그래도 한 2-3년 뒤라고 생각을 했어요. 폴 조지가 90년생이고 아직까지는 한 1년 이내는 더 뛸 수 있으니 저는 이렇게 4년 계약을 맺었을 때 폴 조지를 첫 2년 동안에는 제대로 써먹을 수가 있고 폴 조지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즉 4년 계약의 첫 2년 때 필라델피아가 승부수를 띄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그 2년 중에 1년은 사실상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필리 입장에서는 이 샐러리 캡, 샐러리 디자인을 보면 갑갑한 거죠. 자, 그렇다면 필리가 빠져나갈 구멍은 뭐가 있을까요? 아예 시즌을 셧다운하는 거죠. 시즌을 아예 접고 다음 시즌을 위한 포석? 그러면서 엠비드에게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폴 조지 백투백 때 빼고 네, 그 다음에 타이리스 맥시와 또 다른 선수들 위주로 그렇게 시즌을 운영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성적표 자체는 대권을 노리긴 이미 틀렸어요. 그리고 윈나우 팀이기 때문에 탱킹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이 멤버로 만약에 그냥 시즌 셧다운하고 뭐 승률 35%, 30% 초반으로 간다? 결국에는 홈팬들의 이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청률에도 문제가 생기고. 자, 그래서 클러치 포인트에 샘 기보니가 이 필라델피아 트레이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뭐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 3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자, 필리가 호세 알바라도를 뉴올리언스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뉴올리언스는 레지 잭슨 2025년 2라운드 픽과 31년 2라운드 픽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샌안토니 스퍼스가 제3의 팀으로 참가를 해서 27년과 31년 2라운드 픽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필리가 알바라도라는 좋은 수비수를 데려오면서 이제 픽을 투자하는 그런 삼각 딜이고 필리가 오클라호마 시티의 트레이드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자, 필리가 우스만 쟁
지금 OKC 썬더에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이지 하텐슈타인, 그 다음에 챗 홈그랜이 복귀하면 우스만 쟁은 뛸 수 있는 시간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우스만 쟁을 데려오기 위해서 1라운드 픽을 다발로 썼는데 사실상 실패한 프로젝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리가 이 우스만 쟁과 2025년 1라운드 픽을 받고, 그리고 오클라호마 시티에게 게러슨 야브셀레이, 그리고 에릭 고든, 뭐 샐러리 덤프의 느낌이 있죠. 물론 샐러리가 크진 않습니다만, 그리고 26년 1라운드 픽과 27년 2라운드 픽을 주는 거죠. 이것도 뭐 대세에 영향이 있을까요? 네, 별로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필리와 워싱턴의 트레이드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필리가 워싱턴으로부터 코리 키스포트와 패트릭 볼드윈 주니어를 데려오고, 워싱턴은 켈리 우브레 주니어, 그럼 우브레 주니어는 워싱턴으로 컴백하게 되는 거죠. 여기 안드레 드러먼드, 2026년 1라운드 픽과 30년 1라운드 픽. 이거는 필라델피아가 총 맞지 않은 이상 안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겨우 키스포트 데려오고자 1라운드 픽을 채운다고? 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픽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설령 이 트레이드 아이디어 가운데 뭐 하나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필라델피아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샐러리를 100밀 이상 먹는 폴 조지와 엠비드가 뛰어주거나 아니면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데, 폴 조지는 뭐 벌써부터 시름시름 하고 있고, 엠비드는 출전이 안 되는데요, 뭐. 41경기 가운데 28게임을 빠진 선수인데, 이게 뭐 후반기라고 해서 갑자기 출석률 높아지고 필리가 2자리 연승을 달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텄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닉 널스 감독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느냐?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닉 널스 감독은 예전에 토론토 랩터스의 G리그 팀을 이끌 때부터 영건들을 키우는 능력, 그리고 또 발굴하는 능력은 빼어나지만 준비가 되지 않고 플랜이 어그러지는 팀을 완전하게 재수정하고 전면으로 뜯어고치는 능력은 저는 아주 낮다고 생각해요. 아주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의 벤치도 믿음직스럽지 않고, 선수들도 연봉을 100밀을 받는 2명이 지금은 뭐 부상과 부진이 겹쳤기 때문에 이번 시즌 필리 팬들은 그냥 마음을 접고 마음을 내려놓고 플레이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다면 뭐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라도 봐야 되는데, 제라드 맥케인의 부상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쉽죠. 그래서 뭐 아덴 보네라든지 혹은 뭐 제프 다우틴 같은, 또 리키 카운슬 4세 같은 이런 상대적으로 좀 이름이 떨어지는 선수들이 계속 기회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 보는 재미라도 계속 또 필라델피아 팬들을 떠나가지 않게 했으면 하는 바람은 듭니다. 자, 답 없는 필리. 저는 이번 시즌 필리는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뭐 다치지 않고 또 맥시가 또 부담을 좀 내려놓는 그런 마무리가 후반기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시즌 필라델피아를 기대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필라델피아 인근한 뉴욕과 보스턴, 저희가 3월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 자리가 조금 남아있는데,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조코피TV 커뮤니티나 제 인스타 보시면 동부 여행을 또 떠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으니까 많은 응모와 또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11시 30분에 라방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이제 문답 형식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그런 주제로 11시 30분부터 한 2시간 정도 라방할 거니까 오늘 많이들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호흡하시죠. 고맙습니다.